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무등일보고요. 2019년 7월 19일 강주 4억 이하 아파트는 없다.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네요. 19일 강주가 이곳 아파트 견본주택 문을 연 가운데 사랑방 뉴스룸 내 집 마련 관련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강주 북구 운암동의 중해공원 모아미래도와 강주 광산군 모아일가더 수안이 각각 견본주택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 아파트 견본주택이 동시에 문을 열면서 내 집 마련 네티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원을 훌쩍 넘는 분양가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보통 지금 수안 봐보니까 84제곱미터로 해가지고 4억 3, 4천 아니 4억 저층이 4억 한 4천 정도 되고요. 뭐 기준층 10층 이상이 4억 5천 가까이 다 되네요. 그리고 이게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는 분양 가격이 기준층으로 해서 3억 9,700 뭐 4층이 3억 8,900 뭐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닉네임 13은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도 비싸다. 닉네임 강주. 여기 지금 모아 미래도는 84가 아니라 81이죠. 81제곱미터니까 약 한 32평 이렇게 뭐 될 것 같아요. 33평 기준으로 4억 이상이다. 다들 현금을 그만큼 보유해서 청약 신청하는 건가? 이렇게 읽고 다른 네티즌들 역시 대출 안 끼고 입주하는 건 사람이 될까? 몇 사람이 될까? 이자 무서워 포기해야 됐다. 확실한 건 앞으로도 4억 이하는 없겠네.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강주에서 그 아파트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어차피 4억 이제 싸게 나온 게 4억 초반대 뭐 중반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죠? 5억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상에서 그것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 강주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그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 합의죠, 합의. 강주광역시의 대부분의 중산층의 사람들이 야 강주 아파트가 3억 정도가 돼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4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5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그 5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5억이 지금 넘어갔다가 떨어지고 넘어갔다가 주저앉고 그러고 있죠. 그 말은 강주에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야, 강주 광역시에서 5억은 너무 비싸지. 이게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6억, 7억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 좀 그 거부감이 엄청 심하겠죠. 욕하고 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분위기. 이제 이것을 아시라고 제가 이거 뉴스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대부분 하여튼 5억까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 4년 더 흐르면 5억도 넘어가겠죠. 강주광역시가. 이게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얼마 많이 더 찍어내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내 월급도 올라가고 시중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5억도 넘어서고 5억 2, 3천, 5억 4천, 5억 5천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직은 이 강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중산층의 컨센서스, 즉 합의된 사항이 5억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물론 지금 여기 댓글 쓴 사람들은 아마 젊은 층일 거예요.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직 모아두는 돈은 없는데 4억 중반이니까 야 저거 내가 지금 돈도 부모님이 한 5천만 원 도와주고 내가 아둥바둥 모아서 1억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지금 70% 80%를 대출 일으켜서 대출 이자만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내가 사네 못 사네 지금 이 판국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살아야 이렇게 하는 거죠. 결혼할 사람이고 뭐 준비가 되어졌다면 직장만 괜찮으면 어차피 직장을 항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급여를 담보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출 이자보다도 집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냐? 돈이 찍어내는 통화량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 통화량 때문에 그 통화량은 그전에도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었죠. 통화량은
가장 찍어내는 게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적폐공사를 통해서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은행이 그 바이어스 비율 8%에서 자기 예금 8% 받고 92% 돈을 8억 돈 통장에 받고 92억을 그냥 찍어낸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다른 은행도 다 그래요? 또 제가 환율 조작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 국가들은 다 환율 조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해먹고 대한민국은 특히 환율 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체들이 수출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 계속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막 수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뭐 이렇게 올라가야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버린다? 한국 적폐공사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도로 1달러당 1,000원 선상에 계속 맞춰낸다는 거예요. 돈이 1달러당 900원, 800원 떨어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체가 작살나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말은 돈을 엄청 찍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찍어내요? 일본도 찍어내죠. 중국도 찍어내죠. 다 찍어냅니다. 뭐 독일도 찍어내고 캐나다도 찍어내고 미국 지네도 힘들면 찍어냅니다. 그럼 또 우리 또 찍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돈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이게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다라기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 즉 부동산은 돈에 대해서 해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머지 물건은 해지하는 기능이 없죠.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소멸돼 버리니까 여러분 공책이나 노트북 쓰고 나면 다 소멸되죠.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강주 뉴스입니다. 올해 강주 땅값 전국서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제목이 잡혀졌네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2.081% 올랐고요. 동구는 2.474%, 서구는 2.232%, 전남서는 나주가 2.328%로 최고로 올랐고요. 호재 지역 중 중심 매입 신중 뭐 이렇게 소제목이 잡혔습니다. 강주 지역 올해 들어 땅값이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혁신도시, 한정공대 등 영향으로 나주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1일 감정원에 오를 전국 집값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땅값은 전날보다 0.33 상승했고요.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393, 지방은 0.225 각각 올랐고요. 지난해 2010년 11월 103개월째 연속 상승세입니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큰 상승폭이 기록했고요.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0.554 가장 높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서울 0.445, 대구 0.395, 강주 0.376, 경기 0.351, 대전 0.332, 전남 0.316, 인천 0.320, 부산 0.304 등이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마이너스 0.14를 제1 행정구역에 상승했고요. 서울의 경우 2월 0.2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보면 전국 땅값은 1.536% 상승했고요.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주 지역 집가 상승률은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강주시는 2.081 상승했고요. 세종이 2.066, 서울이 1.83%, 대구가 1.87%, 인천이 1.648%, 부산이 1.603%, 대전이 1.318%, 울산이 0.536% 등으로 순서로 올랐고요. 강주 집가는 올해도 1월에 0.429, 2월에 0.407, 3월에 0.418, 4월에 0.434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자치구 중에서 재개발이 활발한 동구가 2.4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서구는 2.32, 광산구 2.03, 남구는 2.07, 북구는 1.63, 앞서 지난해 강주 땅값은 5.258% 올랐고요. 전남은 이 기간 동안의 땅값이 1.72% 상승했고요. 올 들어 1월 0.36, 0.311, 3월에 0.359, 4월에 0.352, 5월에 0.32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선 시구 중에서 나주시가 2.3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어 장선 2.11%, 화순 2.061%, 담양 2.022%, 신안 2.014% 등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재개발, 항구정 공대 등 이슈와 개발 여지가 있는 일부 지역 등을 중심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전체 땅값을 올리고 있다면서 땅은 고가인데 황금성이 떨어져서 매입에 신중을 거래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석구 기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첨언해 드릴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땅값이 막뭐 0점 몇 프로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숫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봐봐요. 땅이 가장 넓은 면적이 대한민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임야예요, 임야. 임야는 거의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좁은 그 농지나 대지인데 이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머지 땅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토지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토지가 가장 제가 방금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면 해지 기능이 가장 좋은 게 부동산 중에서 땅입니다. 땅. 건물은 제가 말했죠. 그 전에 제가 계속 강의를 드렸었는데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더라고. 유럽에서 보면 건물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의 일부예요. 마치 땅 위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살다가 초가집이나 예를 들어 쓰레트 지붕, 양철 지붕에 살다가 광주 광역시 같은 데서 와서 30층 빌딩 보면 위대한 그 건물에 기가 뭐 죽는다고 그럴까요? 서울 가면은 100층짜리 빌딩 봐보면 아예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건물의 크기, 규모 이런 거에서 이 부동산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서 내가 기가 죽죠. 사람이 건물에 의해서 기가 죽어버려. 내가 건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건물은 어쩐다? 기대 수명이 길어야 100년, 200년입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보다 더 긴 건물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영구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건물이 함께 있으면 이게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죠? 건물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이 건물이 계속 유지보수 시켜져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땅 가격이 올라간 거죠. 땅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건물이 없는 땅이면 오르는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더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전체 가격이 어떻게 되지죠? 건물이 그 땅 가격을 상쇄를 시켜버리죠. 상쇄를. 그래서 투자 수익률로 보면 건물을 산 사람들이 양도 차익이 더 많지 않는 겁니다. 대신 서울에서도 보시면 건물들 보면 다세대 빌라보다 그 시세 차익이 아파트보다 다세대 빌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세대 빌라는 땅 지분이 많고 아파트는 땅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은 뭐죠? 그렇죠. 빈 나대지를 사는 게 가장 확실하죠. 왜냐하면 재산세도 가장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빈 땅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좀 몰아가는 우리나라 정부 특성상 양도세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도세가 비사업용 해가지고 10%더 때리죠. 주민세까지 하면 11% 되는데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인을 차려서 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차려서 토지 매매업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기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토지 매매업 이렇게 표기하면 나는 토지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사업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2억까지, 순이익 2억까지는 주민세까지 해서, 법인할 주민세까지 해서 11%, 10%죠, 법인세가. 순이익 이제 2억까지 끼고 2억 넘어가서 하면은 25%. 이제 주민세까지 하면 27.5%가 되겠네요. 그거에 비하면은 어찌됐든 10분의 1, 4분의 1 가격인가요? 4분의 1 가격이죠. 그래서 더 저렴하게 낸다 이거죠. 개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 가격 내야죠. 어떻게 되면 2분의 1 가격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더 냅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이렇게 토지를 사게 되면 방금 샀다가 방금 팔아도 어떻게 되죠? 그래도 10%밖에 안 내요. 뭐 단기 차익 뭐 했다 해가지고. 근데 개인 명의로 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죠. 단기 차익 하면은 뭐 6개월 만에 팔고 3개월 만에 팔면 어떻게 해요? 60%막 때리고 그러죠. 66% 되고 막 그러네요. 거기다가 비사업용 또 10% 때리면 70% 돼버립니다.
뭐 50%에서 뭐 60%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세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래서 뭐 토지 하시는 분들이 개인 명의로 사게 되면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많이 좀 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개사도 힘들고 그러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버리면 그냥 모든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다? 굳이 그냥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 세법에 따라서 그냥 해결해 버리니까 비용 처리도 다 시켜버리고 추가 비용도 설치도 이 토지와 무관하게 내가 사업체를 임대 사업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체의 법인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요식업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유통업도 가지고 있고 이 부동산 매매업도 같이 믹서를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죠. 부가적인 사용 비용도 다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시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경영상 가정에 개인으로 한 것과 법인으로 했었을 때 또 법인 차리는 경우 이런 거 한번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로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토지, 아파트, 상가, 꼬마빌딩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습니다. 010-727-4080으로 매매 접수 물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혹시 부동산 매물 물건이나 이렇게 부동산 신문 읽어주고 행간의 의미 또는 제가 부동산 강의해주는 게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